자, 창비 6단원 국어의 변화와 의사소통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국어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말은 국어가 변한다는 얘기죠. 언어가 변한다는 이야기인 거네. 아,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보다. 언어의 역사성 뭐예요? 언어라는 거는 어떤 말이 생겨납니다. 생성. 많이 쓰면은 널리 퍼지죠. 발전. 안 쓰면 사라져요. 소멸의 단계를 거치는 마치 생물과 같은 존재다. 라는 게 언어의 역사성.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영상 찍어서 올려놓을 거고. 세 번째, 바람직한 국어생활. 얘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찍어서 올려놓을 것이다. 창의 융합활동. 얘는 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니 됐고. 다음 페이지에는 의미 없는 페이지가 지어질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62페이지 봅시다. 필기 엄청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국어의 역사성 밑줄 방금 이야기했죠. 생성, 발전, 소멸의 단계를 거친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것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변한다고 말이. 오랜 시간 흐르면 음운, 표기, 어휘, 문법 등 여러 가지가 변하게 됩니다. 라는 것들. 음운, 표기, 어휘, 문법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의 1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뭐다? 옛날엔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쓴다. 옛날에는 이러한 법칙이 적용이 됐는데 지금은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옛날엔 안 됐는데 지금은 된다. 그런 거 찾으면 된다고. 2번 담화 상황을 고려한 문법 요소의 사용. 니들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해라. 이야기인 거고.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런 거 외국 애들 이해 못 하잖아. 목욕탕 뜨거운 물 들어갈 때도 그런 거 이해 못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요. 학습 목표, 국어가 변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 변한다라는 거 이해했어요? 끝! 문법 요소를 탐구하고 열심히 외우란 얘기고요.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하고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됐어. 여러분 한글 사랑해요? 네. 너네 너무 과묵해. 밑에 국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며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역사성 체크. 국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국어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며 국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봅니다. 우리는 여기에 문법에 집중할 거다. 다양한 문법 요소를 탐구하고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확인하고 관습적으로 작용하는 언어 표현, 속담, 관용 표현, 외래어, 외국어, 통신언어 얘네들을 적절하게 잘 쓰자. 근데 교과서적인 거니까 너무 통신언어, 외래어, 외국어 많이 쓰지 말아요. 이런 거겠지. 언어 공동체의 생활과 담화 관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국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가 있다. 밑에 나와 있는 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패스. 제가 패스한다고 여러분들도 같이 패스는 아니에요. 같이 읽어보시고 오셔야 되겠지? 옆에 국어의 어제와 오늘. 아하, 중세국어 하는구나. 국어는 변화하는 실체이구나. 상황에 맞는 표현, 우리 반 문법 요소,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부정 표현, 피동, 사동, 능동 표현 이런 것들 상황과 대상에 맞게 문법 요소를 사용하라.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하시라 라는 것들 됐고 됐어. 옆에 있는 빈칸들 채워오는 게 당연히 숙제가 되겠죠? 유후! 나의 학습 계획 딱히 볼 거 없습니다. 패스. 다음 페이지 264쪽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은 뜻을 찾아봅시다. 왜? 뭘 것 같아요? 산. 올해는 문 열고 올해 대문. 비가 슈럽슈럽 내릴 때는 우산이 필요하지. 슈럽, 우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잘 쓰고 있었던 고유어가 사라지고 한자어로 대체를 해서 고유어를 한자어로 대체를 해서 고유어 사라지고 한자어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우리말에 고유어랑 한자어랑 뭐가 더 많을까? 따지면 한자어가 배에는 더 많아요. 이렇게 소단항과 관련하여 궁금증 자유롭게 적어보시고 나는 패스. 여러분들은 하실 거. 다음 265페이지
이 소단어는 중세국어 자료와 현대국어 자료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이해하고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쓸게요. 국어, 언어의 역사성. 훈민정음으로 적힌 중세국어 자료를 접하고 현대어 풀이와 비교함으로써 국어의 변화에 궁금증을 가지도록 하며 솔직히 궁금하진 않으나 이러한 변화를 음운, 표기, 어휘, 문법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봅니다. 제재 연구 어쩌고 저쩌고 읽을 필요 없고요. 포인트는 요거예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15세기. 소학언해는 16세기.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핵심 정리 이건 절대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패스.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우리 말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남의 말을 빌려와야 되거든요.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언어생활 한자를 이용한 차자표기라고 되어 있고요. 차자표기에서의 차가 빌리다입니다. 빌리다. 차, 빌리다. 자, 글자인데 여기에서는 한자겠죠. 한자를 빌려 썼습니다. 구결, 이두, 향찰 있는데 이 중에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향차를 선택해 봅니다. 향차를 선택해 봅니다. 신라시대의 노래 향가 쓸 때 썼던 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의 형태와 의미 요소를 나타내는 국어 문장 전체를 적는 표기법 향가에 주로 씁니다 라는 것들 쎄빠지게 많이 나올 말들인데 단어 뜻은 기억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겁니다. 얘는 지금 외우셔야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음운. 음운이 모이는 최소 자립의 형식 단어. 단어가 모이면 문장. 문장이 모이면 담화. 단어의 집합을 어휘. 단어를 문장으로 만드는 법칙을 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자 주의하셔야 될 건 최소의 자립 형식 단어 이 말 뜻은 무슨 말이에요? 단어는 혼자 쓸 수 있다지. 그쵸? 하지만 우리 말에는 조사도 단어로 인정합니다. 조사 혼자 못 쓰는데 다른 말과의 쉽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도 단어 취급해준다라는 것 정도. 다음 페이지 266쪽. 오늘 수업의 목표는 제가 쓸데없이 뻘소리 하지 않고 최대한 깔끔하게 끝내드리고 여러분들 복습할 시간을 드리겠다. 다음 주부터 제가 매일 문자를 보내서 저번 주 일요일에 수업한 거 복습했니? 라고 자꾸 쪼아대고 잔소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엔 안 했어요 하겠지만 계속 가면은 하지도 안 해놓고 했어요 라고 답변하겠지. 하지만 나는 속지 않을 것이다. 국어의 어제와 오늘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랑 달라서 일단은 교과서 내용 정리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죄송하면 말 걸지 마. 조금 있다가 요거 프린트 드릴 건데 요걸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요 시간까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할 거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나와 있고 빨리 기억해. 이거 몇 세기였어요? 15세기였지. 소학원의 몇 세기였어요? 16세기겠지. 세기는 100년이니까 가하고 나 사이에도 100년이 있어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자, 본문 보기 전에 현대어 풀이 먼저 볼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애들 말하고 우리 말하고 너무 완전 달라 쓸 거예요. 자주정신. 이런 까닭에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이 그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여기 밑줄이 잘못 그어져 있어요. 가엾게 여긴다가 애민정신이야.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남의 것 갖다 쓰지 않아요. 새로 만들었다. 창조정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쉽고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할 것이다. 실용정신.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오세요. 훈민정음의 창제정신, 자주정신. 우린 중국 애들이랑 달라. 백성이 불쌍하게 여겨 애민정신. 새로 만들었지 창조정신. 쉽고 편하게 할 거야. 실용정신. 요 정도는 현대어만 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외우고 가셔야지. 밑에 소학원에는 여러분들 효자예요? 그렇죠. 이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팔다리 다 멀쩡하게 잘 갖고 있어요? 효도의 시작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효도의 시작은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효도의 끝은 요게 주의해야 돼요. 입신양명. 출세해라. 끝이 아니야. 출세해서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 있다니 저 사람은 도대체 부모가 누굴까? 라고 궁금하게 하면서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효도의 끝이다. 신체 발부는 수지모모라. 불감회상이 효시지하고 입신양명 부모를 현적해. 아씨 까먹었다. 아씨 민망한데? 암튼 그렇습니다. 밑에 시작해 볼게요. 시작이 아니라 현대어 풀이 볼게요.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니들이 가지고 있는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다. 감히 헐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않는 것, 신체를 보중하는 것, 신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도의 비릇함, 시작이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넓게 퍼지게 하여 입신양명하여 말 어렵죠. 출세해서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 끝이다. 효도의 시작과 끝은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넉넉하게 드리는 용돈이에요. 네, 아낌없이 용돈 드릴 수 있을 만큼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됐고 밑에 거 보기 전에 그냥 쓱 훑어볼 거예요. 자,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은 다른 학교하고는 다르게 조금 다른 스타일로 할 거라고 했으니까 240페이지 굵게 해봅시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현대 국어하고 좀 차이점 뭐 있는 것 같아? 그냥 아무 얘기나 해도 상관없어. 웬만하면 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나 먼저 할까? 글자 옆에 점이 있어. 그 다음 여기 음에 현대 국어에 쓰지 않는 말들이 있어. 말싸미에서에도 요 아래아라고 하는 거 너무 유명하니까 알지만 현대 쓰지 않아. 듀웅귀에 달아 문자 문자인데 짜 받침 없는데 받침을 이렇게 떼워서서 써놨네. 사마띠 이건 무슨 말이야? 아니할세 이런전차로 어린 백성 밑에서 뜻 볼 때 어리석은이라고 했는데 얘 왜 어린이라고 쓰여져 있지? 이르고자 홀빼이셔도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얘 니은 왜 살려져 있는 거야? 홀빼이셔도 하는 바가 있어도 아니야. 거기 보지 마. 칠판 봐. 마침내 제 뜻을 우와 초성에 자음 다른 걸 섞어 썼어. 싫어 능히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많다. 펴진데 이거 구개음화라고 알고 있는데 구개음화 안 돼 있구만. 못할 놈이 하니라. 밑에 사람이었었는데 옛날엔 놈이라고 하면 사람이라고 했나 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할 위자 행위할 때 위자인데 여기 왜 소리 이응 써놨지? 어여삐 어겨 예쁘게 여겨 해석봤더니 불쌍하게 여겼는데 뜻이 달라졌다.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스물인데 여기는 스물이라고 했네. 자 밑에 또 이응 왜 썼을까? 사람마다 해야 우와 이응 2개 달았었어. 수빈 익혀 쉽게 익혀 현재 안 쓰는 글자 이상한 거 쓰여져 있네. 날로 쑤매 자음 2개 연달아서 썼다. 뼈난 키 이응 이거 이응이야 히읗이야.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여기 또 이상한 글자 있고 현재에 안 쓰는 아래야 써놨구만. 그냥 요 정도 눈으로 익혀놓으라고. 그런 거 다 외워야 돼요. 아, 외우면 짱이지. 제일 좋아 그게. 쓸데없는 얘기지만 저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외웠거든요. 그 외우게 된 계기가 뭐냐면 국어 선생님이 초코파이 하나 흔들면서 이거 제일 먼저 외우는 놈 하나 주겠다 그래서 미친 듯이 외웠는데 결국엔 못 먹었지. 왜요? 저는 그렇게 좋은 머리는 아니니까요. 나도 외우는 거야. 여러분들도 외울 수 있지. 괜찮나? 그래서 눈에 띄고 현대국어하고 다른 것들 쓱쓱쓱쓱 눈에 띄면은 된다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요. 이제 또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소학원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역시 글자 옆에 뭐야? 국물 튄 거야? 점 찍어놨네. 공제, 증자, 다련, 닐러, 갈, 아샤데, 닐러, 일런데 여기도 두음법칙 적용 안 되나 보다.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몸 얼굴을 형체라고 해석했네. 이거 의미 좀 달라졌나 보다. 머리털이며 살은 부모끼 받자 온 것이라. 받은 것이란데 얘는 왜 들어가 있는 걸까? 감히 헐워 헐게하기여 상해오디 상하게 하지. 구개음 안 돼 있구만. 효도의 비르소미요 시작이요 몸을 쉐워 도를 행하야 일홈을 이름을인데 단어가 좀 다른 게 쓰여져 있네. 후쉐에 베퍼서 베풀어서 뭐뭐뭐뭐 해서 이건데 이렇게 쓰여져 있고 여기도 초성이 다른 글자 2개 섞어놨네. 부모를 현저하게 여기 구개음 안 돼 있구만. 홈이 효도의 마참이니라 끝이니라. 정말 후려치듯 설명해 놨지만 차이 나는 거는 뭐 요 정도. 그래서 쟤네들을 하나하나 씹어 먹으면서 할 것이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조금만 긴장하시고 자, 살펴봅시다. 140페이지로 해놓고 됐어.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의문과 표기라고 되어 있죠. 빨리 기억해. 의문은 아까 뭐였었어?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의미를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그냥 이렇게 생각해. 여기 이 단원에서의 의문은 자음하고 모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 떠올리면 돼. 지금 쓰지 않는 글자를 썼었어요. 언제? 중세 시절에는. 중세 국어의 의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밑줄, 비읍 밑에 이응이 있는 거랑 저 세모 표시와 같이 현대에 쓰이지 않는 자음들이 있었다. 얘 이름이 뭐예요? 순경음 비읍인데 브보다 좀 가벼운 소리래. 어떻게 소리네? 아무도 모르지. 들어본 사람이 없는데. 순경음 비읍과 반치음, 치, 이소리, 스즈 뭐 요거 비슷한 걸 때 역시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이렇게. 현대국어에서의 쓰이지 않는 자음이 있다라는 것이다. 밑에다가 CF.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는 글자들 다 써볼까요? 요렇게 옛 이응 있고요. 여린 히읗 있고 반치음 있고요. 여기 옛 이응을 여기에다 쓸게요. 요렇게 쓰고 아래 아 있죠? 반치음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요렇게 툭 자를 거예요. 왜냐고? 앞에 4개는 세종대왕께서 직접 만드신 글자고 여기 순경음 비읍은 아까 새로 몇 글자 만들었대? 28자 만들었죠. 그 28자에 들어가는 글자는 아니에요. 왜 아까 요거 지우고 요 순서대로 썼냐고? 요게 사라진 순서거든. 얘 이름은 여린 히읗, 반치음, 옛 이응, 아래 아. 그래서 어디 가든 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10원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사 먹고 씨만 남았다.
됐나요? 이 순서대로 사라졌다. 다음 페이지. 순경은 비읍은 수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유형 알려드릴게요.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여기에다가 밑줄 그어 놓고 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은 현대국어에 쓰지 않는 순경은 비읍 쓰고 있어요. 그러면 끝이야. 그게 다야. 됐을까? 반치음은 마알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마알은 현대국어의 마을입니다. 반치음은 순경음 비읍보다 오래 존재했지만 중세국어 시기에 거의 사라지는 단계로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알, 마알, 마을, 마을. 요 순서대로 변한 겁니다. 괜찮나요? 나라면 이거 써놓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쓰는 거 저랑 같이 써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순경은 비읍이 먼저 사라졌고 아래아가 사라지는구나.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알, 아래아 두 개인데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가 먼저 사라졌죠? 사라지면서 뭐가 됐어? 의가 됐어. 단어의 첫 글자의 아는 사라지면서 뭐가 됐어? 아가 됐어. 요것도 순서 중요해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라. 다시 정리. 수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다? 현대국어에 쓰지 않는 순경음 비읍이 사용되고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끝. 마알,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 반치음이 사용되고 있었구나.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에이 쌤, 아래아도 쓰잖아요. 그래, 그럼 그것도 같이 써. 아래아와 반치음이 있었다. 됐나요? 다음, 중세국어 이전에는 식이 나타나지 않던 된소리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된소리가 발달했다. 밑줄. 빨리 얘기해줘. 된소리 뭐 있어? 현대국어에 된소리. 끄, 뜨, 뿌, 쓰, 쯔. 얘네 된소리지. 중세 이전엔 된소리가 없었대. 밥해 먹는 거 쌀이죠. 살이야, 살. 살.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 다만 현대국어와는 달리 갑자병서인 뜨나 끄가 아니라 주로 스로 사용하는 합용병서가 표기되었다라는 겁니다. 우!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갑자병서, 합용병서, 밑줄. 그리고 밑에다가 우리 따로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 여기 위에다가 쓸까? 병서. 괄호 열고 무엇을?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것. 그걸 병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개로 쓱 나눠서 또 뭐라고 쓸 거다? 갑자병서. 밑에다가는 뭐라고 쓸 거다? 합용병서. 각자병서는 같은 애들 나란히 쓴 거. 이렇게 끄뜨, 뿌스, 쯔. 얘네들이 각자병서. 합용병서는 다른 거 섞어 쓴 거. 예를 들면 따라민이라 요렇게 스드 이렇게 써놓은 게 얘네가 합용병서. 병서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쓴다. 각자병서 같은 거 두 개 쓴다. 합용병서 다른 거 섞어서 쓴다. 그런데 둘 다 뭐 된소리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밑에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국어의 특징은 수매, 써처럼 수매의 비읍 시옷에다가 동그라미, 써의 비읍 시옷에다가 동그라미, 첫 머리에 저 여러 개의 자음, 에이 단어의 첫 머리 밑에다가 쓸까? 초성에. 초성의 여러 개의 자음,
어두자음군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두자음군이 있습니다. 어두, 초성에 자음이 군이 무리군자야. 무리군자. 군중할 때. 즉 여기 보세요. 초성에 자음이 여러 개 온다. 어두자음군. 그리고 비읍은 실제로 발음된 것으로 보인다. 요게 시험 포인트. 비읍은 실제로 발음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 시옷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서. 그래서 엄격하게 하면 얘 있죠. 얘 어떻게 발음하냐면 따야 따. 따.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어떻게 부수 이거 세 개 다 발음했다고. 얘 어떻게 발음했다고? 부서 혹은 보서 부서 아무도 몰라. 발음을 했다 라고요. 현대국어에는 단어의 첫머리에 자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잠시 정치. 바 이제 넘어갈게요. 지금까지는 자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모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가 봅니다. 중세국어 모음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아래아다. 아래아. 중세국어에서의 단모음은 이거 외우는 거예요.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요렇게 7개. 이으, 어아, 오오아. 이으, 어아, 우오아. 이으, 어아, 우오아. 얘네들이 단모음. 자, 질문. 현대국어의 이 중 단모음 몇 개예요? 현대국어는 단모음 몇 개야? 10개예요. 현대국어에서의 단모음은 10개야. 그러니까 여기에 시험 포인트는 뭐다? 늘어난 3개가 뭐냐지. 그렇지. 근데 잘 봐. 7개 있었어. 여기 보세요. 7개 있었어. 아래야 사라졌지. 지금 몇 개라고? 10개라고. 그 10개가 되려면 어떻게? 4개 더 들어와야 되지. 더 들어와야 되는 4개가 누구야? 얘네들. 얘네들. 요 4개. 이렇게. 그러면 쉽게 할까? 중세국어의 단모음 몇 개였는데 7개였는데 아래야 사라지면서 6개 되고 4개가 추가로 들어와서 10개가 되었습니다. 이거지. 여기 7개에서 6개 될 땐 아래아 6개에서 10개가 될 때는 왜, 위 요렇게 4개. 나라면 요거 시험 문제. 이 시기에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어요. 밑줄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는 규칙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선생님 양성모음은 뭐고 음성모음은 뭔가요? 라고 하면 얘네들은 양성모음. 얘네들은 음성모음인데 저렇게 전부 다 외워놓지 말고 요것만 기억해. 3개씩만 기억하면 돼요. 아래 오 얘네 양성이야. 우 얘네 음성이야. 느낌 오지 않냐? 아가 양성이면 요 얘네들 다 양성이지. 유 이런 애들 걔네들은 음성. 양성이랑 음성이 도대체 차이가 뭔데요? 양성은 좀 밝고 가벼운 느낌. 토끼가 뛰어갈 거야 2마리. 한 마리는 깡총깡총, 한 마리는 껑충껑충. 누가 살찐 토끼야? 깡총깡총, 껑충껑충. 누가 살찐 토끼야? 껑충껑충. 괜히 느낌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는 규칙성을 보입니다. 가의 뜨들, 여듭, 짜랄은 을, 알이 잘 보여줍니다. 후대로 갈수록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아이쿠야 지금 설명할게요. 어디에다 설명해 줄까? 다음 페이지에다가 잠깐만요. 페이지 추가. 여러분들은 뭐 어우씨 뒷페이지로 넘어가냐? 자, 미리 여기에다가 쓸게요. 뜨들 잘 보이냐? 진한 걸로 쓸까? 뜨들 뜻은요 뜻을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냐? 뜻 더하기 목적격 조사 을 이렇게 합쳐진 단어예요. 이 시절에 목적격 조사 앞에 글에 받침이 있으면 을하고 알 둘 중에 하나 골라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왜 알을 안 쓰고 을을 썼을까? 모음조화 입장에서 따져보면 뜻에 의가 음성이니까 여기 을을 쓴 음성을 쓴 거지. 괜찮나요? 이게 모음조화가 지켜진 거다. 또 이어서 볼게요. 세로 여듭 짜랄에서에 보면 여기 끝에 것만 딱 2개 할 거예요. 짜 더하기 랄이 붙었어. 왜? 이 시절에는 앞에 글자 받침이 없으면 랄을 둘 중에 하나인데 왜 르를 안 쓰고 라를 썼을까? 짜의 아가 양성이니까 뒤에 아 양성을 쓴 거지.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 귀찮죠? 금방 없어질 거예요. 다음 아달라. 중세국어가 현대국어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제일 눈에 띄는 건 뭐야? 글자 옆에 점이 찍혀 있어. 뭔가 표시하는 거겠지. 뭘 표시하는 거다? 성조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요게 또 함정 포인트. 성조는 음절에서에 나타나는 괄호, 소리의 높낮이. 이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연맥이냐면요. 소리의 길이를 나타내는 성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길이 아니야. 소리의 높낮이에요. 높낮이. 이것은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변별적 기능을 한다. 어머! 단어의 뜻을 구별한대. 그러면 뭐야? 성조도 의문이야. 성조도 의문이야. 왜? 의문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니까 성조도 의문이야. 자, 글자 오른쪽에 찍어, 왼쪽에 찍어? 왼쪽에 찍어요. 왼쪽에 찍는 점. 그래서 방점. 성조를 나타냈습니다. 낮은 소리인 평성은 점을 찍지 않고 높은 소리인 거성은 점을 하나 찍고 처음에는 낮고 나중에 높아지는 상성은 점을 2개 찍었습니다. 쉽게 생각할까요? 평범해. 그러니까 점을 안 찍어. 거성, 높은 소리야. 높으신 분은 한 분이지. 점 하나 찍죠. 낮았다가 높아집니다 라고 하려면 낮은 거 높은 거 다 표시해 줘야지. 그래서 점이 2개다. 괜찮나요? 자, 질문. 비르소미오 르 옆에 점 하나 찍혀 있죠. 이거 무슨 성? 거성. 소 옆에 점 하나 찍혀 있죠? 거성. 미 옆에는 안 찍혀 있지? 평성. 오 옆에 점 찍혀 있죠? 거성. 그래서 제가 정확히 발음하는지는 못하겠지만 이거 실제로 어떻게 읽어야 되냐? 비르, 소, 미, 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라고요. 밑에 도르는 어떻게? 2개니까 상성, 1개니까 거성. 도를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 된다고. 됐을까? 빡세지? 그러니까 어때? 금방 없어질 거라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268쪽. 중세국어의 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야호! 띄어쓰기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국어에서처럼 놈이의 의미를 살려서 끊어적기 하는 것을 놈이처럼 소리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를 했습니다. 이어적기는 다른 말로 연철, 소리나는 대로 쓴다. 표음주의적 표기. 중세국어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영, 찬, 알, 영찬을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자, 영찬 더하기 알이잖아요. 뒤에 오는 알이 모음으로 시작하지. 그러면 니은을 그냥 넘겨주어. 그래서 어떻게? 영, 차, 날 이렇게 썼다고. 됐어요? 지금 우리 학교 교실에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중세국어에는 어떻게 썼을 거예요? 교실에 이렇게 썼을 거라고요. 아, 교실에 먹을 것이 없어. 먹을 어떻게 썼을까? 먹을 이렇게 썼을 거라고요. 앞에 받침을 뒤에 모음 자리로 넘긴다.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이어적기.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표음주의적 표기. 글자가 연달아 이어지게 됩니다. 연철. 됐을까요? 자, 질문.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그냥 예 아니요만 대답해. 이거 이어적기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어적기 됐으면 몸이며 이렇게 썼겠지. 얼굴이며 이렇게 썼겠지.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얘네들은 끊어적기. 끊어적기는 또 뭐라고 한다? 분철. 표음주의적 표기가 아니라 표의주의적 표기. 이렇게 이야기한다. 됐나요? 다음. 옛날이 아니라 무슨 밴드 이름에 이런 게 노래 제목이 엄마채 흙 먹어 있었는데. 흙. 치킨은 뭘로 만들어요? 닭. 노래를 읊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처럼 리을기역, 리을피읍, 시옷. 하나만 더 할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는 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왜? 공부하느라고. 니은, 히읗처럼. 자, 얘네들 동그라미 친 거 전부 다 초성, 중성, 종성 어디 자리에 써놨어? 종성 자리에 써놨지. 현대국어에선 종성에 뭐 쓸 수 있어? 세상에. 기역부터 히읗까지 다 쓸 수 있어. 쌍시옷 같은 애들 같이 쓸 수 있어. 쌍기역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와 겹받침 엄청 쓸 수 있어. 쉽게 생각할까? 현대국어에서는 받침에 종성에 개나 소나 다 쓸 수 있어. 그치? 근데 중세국어에는 쓸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없었지. 몇 개 있었을까? 8개밖에 없었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이야기는 뭐야? 중세국어에는 받침에 쓸 수 있는 글자 몇 개? 8개. 그거를 팔종성법. 더 중요한 건 그 8개가 뭐다? 요렇게 8개다. 주의해야 될 거는 뭐다? 요 이응이 옛 이응이다. 저 이응 옛 이응이다. 꽁지 달린 거, 사과, 꽁지 달린 거. 받침 몇 개 쓸 수 있다? 8개. 그걸 뭐라 그런다? 팔종성법. 종성에 8개만 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디귿 있죠? 시옷 있지?
현대국어로 합시다. 현대국어. 자, 이거 읽어. not. 이거 읽어. 어때? 현대국어에선 둘 다 디귿이야. 근데 중세국어에선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소리가 달라. 그러니까 자, 다시 여기에 또다시 밑줄.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 달리 음절의 끝에 오는 스들을 구별해서 발음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거 지우고 다시 써드릴게요. 뭐라고? 중세국어에서는 not하고 소리가 다르다. 이거예요. 됐을까요? 밑에 어휘 하러 갈게요. 우리 딱 5분만 쉬었다 할 거예요. 의문에 비하면 어휘는 훨씬 거저먹기지. 이거 오른쪽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시작해 볼게요. 어휘. 중세국어에는 훗날 한자 차용어로 대체되어 사라져버린 고유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체크합시다. 중세국어엔 한자 늘어나고 고유어 줄어들었습니다. 가람, 산이죠. 온, 백, 뇌, 산. 각각의 고유어가 강, 백, 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고. 우산 뭐였어? 우산. 슈럽. 그렇지. 슈럽. 됐어.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것도 적지 않은데 별표. 어린, 어여삐는 각각 어리다, 어리석다. 어여삐 여겨, 가엽게 여겨 의미 이동했습니다. 옛날의 얼굴은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뭐였다? 형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거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안 돼요. 자, 맨 마지막 페이지, 아까 그 메모 페이지 다시 가볼게요. 옆에다가 또 쓰셔야 합니다. 뭐라고 쓸 거냐? 당구장 표시 땡땡 해놓고 의미 변화. 의미 변화 과정은 1번 의미 이동, 2번 의미 축소, 3번 의미 확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의미 이동은 뜻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아까 나눴었던 거 뭐 있어요? 어여삐 너겨, 어여삐. 무슨 뜻이다? 이 시절에는 가엽게, 불쌍하게 이런 뜻이지만 현대국어에서는 뭐 예쁘게 이런 뜻으로 뜻이 완전히 변해버렸지. 이런 것들. 비슷한 단어 뭐 있냐면요. 지갑 있어요. 지갑. 옛날에는 종이로 만든 갑옷을 지갑이라 그랬거든. 지금은 돈 집어넣는 게 지갑이지. 그렇지 않나? 방송도 있어요. 방송. 옛날엔 죄인 풀어주는 걸 방송이라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브로드캐스팅. 완전 뜻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 의미 축소가 된 단어는 뭐 있냐면 나란 말싸미 할 때의 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옛날에는 무슨 뜻이었어? 말이었어. 근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하는 말만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칭할 수 있는 내용이 줄어들었네? 옛날에 놈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었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 자식 저 자식. 사람 중에서도 놈이라고 할 수 있는 놈은 몇 없잖아. 비속어의 의미로 쓰이는 것들. 이게 의미 축소된 거. 의미 확대된 단어가 뭐 있을까? 대표적으로는 왕 있죠. 왕. 옛날엔 영토의 지배자만 왕이었었는데 그치? 지금은 뭐 있어? 뭐 주식왕, 부동산 왕, 뭐 코 크면은 뭐 왕코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지. 또 뭐 있냐? 영감 있어요. 영감. 옛날에는 당상관이라고 해서 종 5품 이상만 영감이라 그랬거든. 벼슬한 사람. 근데 지금은 나이 들면 다 영감이야. 그러니까 영감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의미 확대. 시험 문제는 뭐다? 예로 1번 주고 기억 주고. 오케이?
A, B, C, D, E 같은 것 찾기. 그런 식이라고. 승수 이해했을까? 문제 유형은 의미 이동되는 단어에 하나 줘. 이거하고 의미 변화 양상이 같은 것 찾기. 그러면 이동된 단어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이동된 단어 찾으라고. 그게 시험 문제다. 됐을까요? 이제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보통은 예로 시험 문제 많이 내지만 다른 학교에서 다른 출판사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서 타가 별표 하나라면 파는 별표 2개.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중세국어에서는 끝소리가 흐인 단어가 꽤 있었습니다. 끝소리가 흐인 단어 밑줄 그리고 옆에로 가서 히읗 종성 체언 밑줄. 현대국어의 어휘가 차이가 납니다. 가에 나란 말싸미 할 때 나라, 머리털이며 살한 할 때 얘네들이 히읗 종성 체언입니다. 나라, 머리, 살, 히읗 종성. 그리고 옆에다가 또 다시 써. 나라 뒤에 원래 히읗 있어. 머리 뒤에 히읗 있어. 살 뒤에 히읗 있어. 근데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밑줄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만날 때만 히읗이 나타나고 과도와 같은 조사를 만날 때에는 흐그 합쳐져서 크, 흐드 합쳐져서 트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랏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나랏 더하기 시옷인데 히읗이 생략된 거고 머리털도 원래는 머리인데 털 시옷을 만나서 히읗이 생략된 겁니다. 살하는요 여기 나와 있지만 그냥 한번 쓸게요. 살, 흐, 안 이렇게 합쳐져서 최종 표기는 살, 한 이렇게 된 겁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지만 요 뒤에 오는 조사 안은 보조사예요. 보조사. 자, 순식간에 대답해 봅시다. 칠판 보세요. 요거 있지. 요거. 요렇게 써놓은 거 끊어적기, 이어적기. 끊어적기. 이어적기 하면 요렇게 썼을 겁니다. 끊어적기, 이어적기. 됐어. 괜찮나요? 그냥 갑자기 기분이 땡기니까 5번 한번 그냥 눈에 띄어서 풀어볼게요. 띄어쓰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1번 맞죠. 이어적기가 보편적이었다. 그렇죠? 끊어적기 없었대. 그래요? 아니요. 훈민정음 시절에는 띄어쓰기 없었지만 소학원의 시절에는 띄어쓰기 있었잖아요. 근데 둘 다 묶어서 중세국어잖아. 그러니까 3번 틀리지. 팔종성법 맞죠? 기억 더듬어. 받침 8개. 요렇게 8개 썼다라는 거. 끝소리에 드스 구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써드렸죠. 낫하고 이거 소리 다르다고. 됐어. 밑에 건 풀어보셔야지. 269쪽. 문법.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은 조사에서 드러납니다. 조사. 중세국어에서는 주격조사 2만 썼어요. 밑줄 치고 중세국어 2만 썼습니다. 근데 골 때리는 게 뭐냐? 형태가 3가지야. 경우에 따라서 초성 이응 없이 이로 실현되기도 하고 아예 쓰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홀배 공제에서 바, 자, 이만 실현되었음. 어쩌고 됐어. 이렇게 설명해주면 안 되지. 저는 또 얘 다시 정리할 거예요. 아까 필기 페이지 저는 자, 이제 또 써볼게요. 당구장 표시 땡땡땡땡. 우리 지금 뭐 할 거예요? 주격조사
이에 대해서 확인할 거예요. 중세에 쓰였습니다. 현대국어의 가. 중세국어는 주격조사는 이가 형태가 세 가지예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안 쓰거나. 언제 이렇게 쓴다? 앞에 글자에 받침이 뭐든 상관없이 있으면. 언제 안 쓴다? 앞에 글자 받침 없고 모음이 이나 반모음 이일 때는 안 써. 언제 또 이라고 쓰냐? 받침이 없고 이나 반모음 이외의 모음이 올 때 이렇게 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말쌈 앞에 글자 받침이 있죠. 그러니까 이야. 물론 표기할 때는 이어쓰기 해서 말쌈이 이렇게 쓰겠지. 머리털 해놨으면 뒤에 이렇게 써야죠. 왜? 앞에 글자 받침이 있으니까. 괜찮나요? 그 다음 뿌리야, 뿌리. 뿌리. 이로 끝났죠? 안 써요. 고기. 이로 끝났지? 안 써. 됐을까? 소리. 이로 끝났죠? 안 써. 부모. 받침이 없어. 이도 아니야. 그럴 땐 이렇게 쓴다고. 공자, 공자. 받침이 없죠? 이가 아니지. 이렇게 쓴다고. 됐을까? 승수. 이 이렇게 쓴다고. 영찬. 받침이 있잖아요. 이 이렇게 쓴다고. 됐을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고요? 기역, 빈칸, 니은, 빈칸, 디귿, 빈칸, 리을, 빈칸, 미음, 비읍, 빈칸, 빈칸 순서대로 채워넣기. 요거 읽을 때요? 받침, 요거 반모음 이나 이 이외의 모음. 그러니까 아야, 어여, 우요, 우유, 이 중에 이 빼고. 이 빼고. 됐을까요? 3번요? 이나 반모음 이. 이, 반모음 이. 얘는 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 이렇게 할 때. 됐을까? 네. 앞으로 또 다시 돌아갈게요. 관형격 조사의 의 이외에 애가 있었고 무엇보다 시옷이 쓰였습니다.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는데 이 시절에는 애, 시옷.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국어와 다릅니다. 어쩌고 저쩌고. 대기. 얘는 넘어가지 않고 그냥 위에다 쓸게요. 관형격 조사는 이 시절에 3개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거하고 관련된 이야기. 이 시절에 관형격 조사는 3개가 있었어요. 의, 시옷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구별을 한다? 그어서 위에 애하고 의는 유정명사, 살아있는 거. 유정명사. 그 다음에 평칭이라고 해서 존칭의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밑에는요, 무정명사.
무정명사, 살아있지 않은 거. 혹은 이게 중요한 거야. 유정명사면서 동시에 존칭의 대상인 거. 이게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위에 거 애랑 의는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앞에가 양성모음의 체언이 오면 애, 음성모음의 체언이 오면 의를 씁니다. 예를 몇 개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사삼, 사슴. 유정명사 살아있는 애죠. 사슴은 높임의 대상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애가 오지. 그쵸? 터틀, 거북 살아있죠? 높여줄 필요 없지? 근데 우가 음성이네? 의 쓰는 거지. 나라 자체를 높여줄 필요가 있나? 없지. 그쵸? 근데 나라, 유정명사 아니고 무정명사죠. 그러니까 나라 말싸미, 시옷이 오는 거지. 하나 더 쓸게요. 부처님. 부처님은 살아있고 존칭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시옷 쓰는 거지. 됐을까요? 자, 1번, 2번, 3번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책상 뒤에는 뭐 와야 돼? 1번, 2번, 3번. 책상. 여기지. 책상은 살아있는 거 아니니까. 그쵸? 그럼 또 옆에다 쓸까? 책상. 시옷. 됐을까요? 소. 음매의 소. 1번이지. 왜? 살아있고 존칭의 대상은 아니지만 양성이니까. 소에 이렇게 오겠지. 내 입장에서 승수면 몇 번? 그렇지. 살아있지만 내 입장에선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 승수, 우가 음성이니까 의. 내 입장에서 영찬 몇 번? 1번이지. 왜? 영찬 앞에 살아있고 높임의 대상 아니지만 양성으로 끝났으니까 영찬애 이렇게라고. 됐을까? 역시 시험 문제 뭐예요? 전부 요 자리 전부 빈칸으로 해놓고 순서대로 채워쓰기. 그게 시험 문제라고. 됐을까요? 한편 현대국어에서의 먹음. 먹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야? 먹다 동사에다가 붙어서 명사된 거지. 명사형 어미가 중세국어에서는 옴, 두 개 있었습니다. 옴, 두 개. 숨에는요, 자, 밑에다가 제 쓸게요. 쓰다 더하기, 더하기, 에예요. 쓰다 동사지만 하면 명사잖아. 근데 왜 옴 안 쓰고 썼을까? 쓰다의 의가 음성이니까 같이 음성, 음을 쓴 거지. 자, 그러면 질문. 역시 예로 보는 거죠. 보다. 얘는 보 더하기 뭐 올까? 둘 중에. 와야지. 왜? 오가 음성이니까. 그렇지. 가다에 가다 다음에는 비릇하다 다음엔
음이 와야지. 근데 중세국어 16세기에는 옴이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비릇음이라고 썼으면 모음조화 지켜진 거고, 비릇옴이라고 했으면 모음조화 지켜지지 않은 거라고. 됐을까요? 네. 그 밖에 중세국어의 특징 여러 가지 있지만 얘는 일단 대기. 이렇게. 학교에서 아마 프린트 나눠주고 확인을 할 거예요. 그 수준에서 다시 확인할 거니까.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에 한 50% 정도 얘기했어요. 진짜 막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 봅시다. 이제 교과서는 거의 마무리될 거예요. 자, 시작해 봅시다.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소학원회의 해당 부분에 드러난 중세국어의 특징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로 써봅시다. 어이쿠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 되지. 그냥 밑에 나와 있는 거 조금 확대해서 보면서 볼게요. 더 확대해야 되겠네. 300. 시원찮네. 300도. 자, 순서대로 할 게 있나? 그냥 할까? 자, 요거 여기에 체크돼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해줄 말 있어요? 순경음 비읍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 해주면 되지. 니은은요, 쏘메, 브스다, 브스. 얘 이름 뭐야? 어두, 자음군. 디귿, 글자 옆에 점 찍혀 있네. 말의 높낮이,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 리을, 것이라, 에이, 것이라 였을 텐데 시옷 넘어갔네? 뭐 할 거예요? 이어적기. 미음, 공자이, 이의 정체 뭐예요? 주격조사지. 공자께서 주격조사. 살한, 뒤에 히읗 붙는 애들, 걔네들 이름 뭐였는지 기억나? 히읗으로 끝나는 체연. 히읗, 종성, 체연. 됐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위에 거 딱히 볼 필요 없지. 이렇게. 됐어. 자, 다시 축소. 140% 됐고, 됐어. 자,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 보지 말고 칠판 보고 대답해. 중세국어 단모음 몇 개로 시작했었어? 7개. 그러다가 아래야 빠지면서 6개 됐고, 현대국어에서 몇 개? 10개. 7개에서 6개 되면서 뭐? 아래야 사라졌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늘었어? 에, 왜, 위. 4개 늘었죠. 됐을까? 나라면 옆에 표 대신에 일단 얘 먼저 외워놓을 거야. 이렇게.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오른쪽 위로 또 올라가 볼까요? 그래서 중세국어 이랬고 현대국어 이랬습니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눈에 띄는 애들만 좀 체크할까? 얘 없어졌고, 그 다음에 얘는 늘어났다고. 그렇게만 체크하면 되지. 다음 어휘들이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오며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봅시다. 어린, 어리석은이지만 지금 나이가 적은이죠.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의미 이동 축소 확대 뜻이 전혀 상관없잖아요. 이동. 가엾다, 예쁘다 전혀 상관없잖아요. 이동. 옛날엔 얼굴 하면 형체 이거 전체 다야. 근데 지금은 앞면, 목 윗부분만 이야기하잖아요. 의미 축소.
됐을까? 용비어 첨가의 2장과 그 현대어 풀이를 하면서 제시된 활동을 해봅시다. 칠판 보세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내가 이루어 바다에 가느니. 뒷페이지 볼게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임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나니. 라고 해서 이 나무 물은 조선이에요. 나무 흔드는 바람과 가뭄은 실연이고요. 나무가 뿌리가 깊다, 기초가 튼튼하다. 샘이 깊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는 노래다. 유서 깊은 나라다. 뿌리 깊은 나무는 기초 튼튼한 조선은 실연의 아니 흔들림으로 움직임으로 꽃, 문화를 만들어내고 열매가 많다. 좋은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져 바다로 간다. 우와, 바닷물 말라? 절대 안 말라. 조선 영원히 번영할 거다. 됐을까요? 악장이라는 글의 종류고요. 서사. 이 실제로는 요거 시험 범위로만 따지면 얘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읽어는 놓으시라. 밑에 뿌리 깊은 나무 꽃과 열매를 맺어서 문화가 번성할 겁니다. 일단 내용 자체는 조선은 영원히 forever 이 정도의 느낌. 자, 질문할게요. 팔종성법 무슨 뜻이야? 팔종성법 뭐야? 어디에? 받침에, 종성에 쓸 수 있는 건 몇 개? 8개. 뭐뭐뭐뭐뭐뭐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음. 그치? 받침에 8개로만 써놓으라고 해놓고서 사기친 거 하나 있어. 누구? 예. 곧ď고 여름 하나니 곧 지읒되어 있잖아요. 팔종성법에 어긋나인 거 곧 지읒을 쓰고 있다. 팔종성법에 어긋난다. 됐을까? 네. 용비어 첨가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를 해볼게요. 중세국어에서의 내희는 옆에다가 그냥 분석해서 써드릴게요. 내희, 내흐 더하기 이야. 자, 질문. 이거 이 주격조사인데 왜 이응 없는 그냥 이 썼어? 잘 들어. 히읗 종성 체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와 결합할 때 탈락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흐 더하기 이였지만 사실은 내 더하기 이였던 거지. 괜찮나요? 네. 그래서 주격조사 이가 사용되었고, 잠깐만. 죄송해요. 저 헛소리 하고 있네.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어머, 완전 미친놈처럼 설명했네. 모음으로 시작할 때에는, 어디가 있냐. 모음으로 시작할 때에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야지. 완전 반대로 설명했네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얘는 있다, 없다 하는 이 애니까, 그냥 없다 치고 앞에 모음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가 온 거지. 깊은은요. 깊 더하기 은이에요. 근데 이거를 요렇게 썼다? 얘는 이어적기지. 얘는 이어적기지. 깊은 얘는 끊어적기지. 물은 음성, 물은
현대국어의 이것은 모두 음성 모음끼리 해서 물은 모음 조화가 지켜진 거다. 맞는 얘기죠. 됐을까요? 자, 오른쪽 위에 또 살펴보러 갈게요. 이 단어는 용언으로 동사, 형용사. 중세국어에서도 어간이 아로 끝났기 때문에 어간이 아래아로 끝나는 다른 단어와 형태와 의미가 구별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는 반치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다른 단어라고. 그런데 다른 단어의 어간에서 아가 나중에 아로 바뀌면서 이 단어와 다른 형태가 같아지게 되었습니다.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됐대. 둘이 똑같은 단어가 뜻이 됐죠. 그래서 결국 이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많다. 얘 원래 많다였대. 다른 단어, 얘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하다고요. 아래아였지. 이 단어는 하다고. 그 다음에 다른 단어는 하다지. 아래아 붙어 있었던 하다죠. 요거 뜻이 뭐다? 많다. 요거 뜻 뭐다? 말 그대로 하다. 영어의 두. 하다. 할 위자. 됐을까요? 밑에 지식 플러스 아래아의 소실은 꽤 중요한 개념이기는 해요. 근데 얘를 왜 지식 플러스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해놨지? 아래아가 사라집니다. 언제? 밑줄. 둘째 음절 이하에서 으로 변하고, 그 다음 첫째 음절에서 아로 변하고. 이거를 겁나 잘 보여줬던 게 아까 수업 초반에 내가 써줬던 마알이에요. 한 번만 더 쓸게요. 마알. 반치음이 소실이 되면서 마알. 두 번째 음절에서 사라지면서 마을. 첫 번째 소실되면서 마을. 이렇게 아래아 소실은 이 단어를 외워놓는 게 제일 좋아. 됐을까요? 자, 근데 문제가 있지 않나? 아래아 사라지죠? 아래아는 기본적으로 양성이야, 음성이야? 양성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음성으로 변하죠? 첫 번째에서는 양성으로 변하지. 뭐가 혼란스러워질까?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음 조화가 혼란해지지. 그래서 요따우로 소실되었기 때문에 아래아가 사라지면서 모음 조화에 혼란이 생긴다. 여기까지 해놓으면 오케이, 땡큐. 밑에 중세국어로 된 수수께끼의 답을 친구와 함께 그림의 물건에서 찾아봅시다. 본래는 제가 이렇게 된 긴 소단원 바로보기 딱히 이야기해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오늘 한번 할게요.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채워보긴 할게요. 성격, 예시적,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죠. 중세국어 분석하고요.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소학원의 내용을 예를 들어 중세국어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중세국어의 특징을 현대국어와 비교하여 국어의 무엇을 이해합니까? 국어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밑에 나타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표기, 어휘, 문법. 한 500원 정도 걸고 1번, 2번 절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내 시험 점수인데 그깟 500원에 하찮게 막 쉽게 걸지 말라고? 진짜 안 나올 거예요.
국어의 역사성과 중세국어. 국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이것을 국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임진왜란 때까지의 국어를 중세국어라고 하며 현대국어와 특징을 비교해서 국어의 변화 양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번도 시험 나올 똥 말똥이다. 하지만 야호! 제가 장담할 필요도 없지. 너무나 당연하고 이거 하려고 한 건데 얘는 무조건 빈칸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빈칸 한번 채우러 갈까요? 자음 무엇과 무엇. 지금 쓰지 않는 거 찾아오란 얘기네. 뭐 있어요? 비읍 밑에 이응 있는 순경음 비읍. 반치음 아래아가 존재했습니다. 어두자음군 존재했어요. 얘를 하나만 쓸까? 수매 뜨들. 그냥 순경음 비읍도 얘를 쓸까? 수비. 이런 단어 쓰면 되지. 된소리는 주로 무엇을? 합용병서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합용병서. 합쳐서 쓰는 거. 단모음 몇 개였다고? 7개. 방점을 찍어서 뭘 표시했어요? 성조. 놓치면 안 돼요. 성수. 성조 뭐니? 성조. 말해. 그렇지. 말해 높낮이. 방점을 찍습니다. 띄어쓰기 없었고요. 받침은 팔종성법. 귀찮아도 한 번만 더 쓰자. 8개. 모음조화 잘 지켜졌었대요. 예를 들면 뭐 있었을까? 이거 뜨들, 숨의 얘도 다 모음조화 잘 지켜진 건데. 서르라는 단어 있었고요. 네, 언뜻 떠오르는 건 이거네.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예도 있었대요. 소학원의 시절에는 뭐 있었어? 비르, 소미오 있었어요. 아, 따라미뇨. 됐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어 적기. 2글자로 연철. 몸, 이, 며. 끊어 적기. 끊어 적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연철. 아, 선생님 좀 긴 거 있었는데요. 아이고야. 헛소리 할 뻔했네. 연철이 아니라 분철이죠. 분철. 선생님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귀신 같은데. 이어적기. 표음주의적 표기. 끊어적기는요. 표의주의적 표기. 나중에 한자 차용어에서 대체된 사라진 우리말 고유어가 많습니다.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것이 있습니다. 끝소리가 히읗 종성체음, 히읗인 단어가 꽤 많습니다. 옆에다 하나만 더 쓸게요. 히읗 종성체음. 예로 뭐 있었어요? 나랏, 살, 이런 애들. 주격조사로는 이밖에 없었죠. 관형격조사에 애의 이외에도 시옷 있었고요. 옴이랑 붙으면 명사 되는 건데 얘네 둘이는 어떻게 구별을 했어? 앞에가 양성이면 옴, 앞에 글자가 음성이면 음이었으니까 양성, 음성 구별한다. 모음 조화에 따라 음을 구별했습니다. 됐을까요? 네, 됐고. 그러면 70 어디가 있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75까지 숙제죠. 상황에 맞는 표현. 잠시 대기.